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옵션 만기를 맞이한 우리 시장은 또 하락을 했고, 특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역대급 하락을 이어갔는데, 와, 이제 진짜 너무하다 싶죠. 반면 글로벌 시장, 특히 유럽은 신고가를 이어가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S&P가 신고가를 이어갔습니다. 대체 우리 시장 언제쯤 반등할 수 있을까요? 옵션 만기일 리뷰 꼼꼼하게 하면서 대응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시아 세션 갑니다. 어제 우리 시장이 등가격 프리미엄이 빵빵한 상태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시초가부터 양 옵션 매도가 강하게 들어올 거라 예상이 됐습니다만, 장 시작 전 현물 동시효과에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갭 다운 출발을 무려 마이너스 1.78%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당황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32% 갭 다운을 해서 시총 1등, 2등, 그러니까 코스피 200 인덱스의 35%가 넘는 그 종목들이 1%가 넘는 갭 다운을 출발한 거예요. 그럼 분위기가 험악해 되는데, 반면 선물 시장은 약보합선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또 갭 다운 나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여겨진 투자자들이 많아서 네이키드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렇게 1, 2등 종목이 갭 다운이 나오면 반발 매수도 빠르게 들어와서 시장이 시가 저가 출발한 뒤 종가 고가까지는 아니어도 꽤 강한 반등을 하기 마련인데, 옵션 만기일인데다가 양 옵션 프리미엄이 빵빵해서 이 옵션 트레이딩을 한 사람이면 최소한 이 프리미엄 정리는 하고 가겠구나, 이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면서 원래는 이제 풋옵션 중심이 양매도를 해서 델타는 위로 맞추되 콜옵션도 같이 매도하는 전략을 짤 텐데, 개장 후 10분 동안의 흐름은 전혀 다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선 기관이 어제에 이어 또 콜옵션을 대량 매도를 했는데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개인들이 네이키드로 콜옵션을 대량으로 매수에 들어갔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개인이 콜옵션을 너무 비싼 가격에 샀다는 것이죠. 달리 말해서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에게 해지를 안 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비싼 프리미엄을 받고 콜옵션을 팔았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사서 끌어당기면서까지 해지를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해외 시장 이야기할 때도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풋옵션 가격이 너무 비싸면 시장이 오히려 하락을 하지 않는데, 이는 풋옵션을 파는 입장에서 굳이 주식을 집어 던지기까지 하면서 하락을 방어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비싼 프리미엄을 받게 되면 받은 프리미엄만큼은 하락을 버틸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기관들은 이 풋옵션도 열심히 매도를 해서 개장 후 1시간 동안은 콜옵션은 75,000 계약, 풋옵션은 5만 계약을 매도를 해서 누가 봐도 이 명백히 425포인트 양쪽으로 꽝을 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틀어진 것은 오후 12시 35분이었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갭 다운 출발 후 처음에는 그래도 반발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거래가 늘면서 이 두 종목들의 매도 압력이 세졌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됐죠. 그러면서 선물 시장에서는 베이시스가 계속 강세를 보였어요. 사실 이 정도 베이시스 강세면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와야 정상인데, 프로그램 매수는 사실 얼마 안 들어왔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 코스피 200의 그 인덱스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들 중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개가 35% 정도를 차지합니다. 근데 이들 종목이 최근 약세를 계속 보이다 보니까 인덱스 내에서 나머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고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선물 시장에서 투기적인 매수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선물은 계속 고평가, 그리고 현물은 저평가가 되는데 당연히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하지만 프로그램 매수를 하려는 쪽에서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너무 매도가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 바스켓 매수 주문을 내면 이 두 종목들은 그냥 정상 가격에 체결되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계속 고평가된 상태에서 거기서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덱스의 구성이 찢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청산할 때 트래킹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를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옵션 만기라서 현물과 연계된 또 옵션 물량도 청산하고 가야 되죠. 그러니까 더욱더 프로그램 매수가 부담스러웠던 겁니다.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주식을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더욱 자신있게 주식을 팔 수 있었는데요. 무슨 찡이냐면 삼성전자를 오늘 모두 다 팔려고 했다. 그러면 시장이 폭락을 했겠죠.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도 하락이 과하다고 매수를 하고 옵션 시장에서도 오늘만큼은 반등할 거야 라고 콜옵션을 비싼 가격에 사고 삼성전자를 포함한 주식도 계속 사대니까 이 옵션 만기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 사고가 나지 않은 거예요. 대형 사고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을 쓴 이유는 오늘 두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역대급이었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를 오늘 하루에 외국인이 무려 1조 7천억을 팔았습니다. SK하이닉스도 무려 8,400억을 팔았고요. 생각해보면 한 종목을 1조 7천억을 팔았는데도 해당 종목이 2%도 안 빠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죄다 개인들이 사줬죠. 물론 시가총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시가총액 대비 매도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은 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시가총액이 크다고 해서 폭탄 매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명백히 개인들이 엄청나게 바친 것이고요. 또 유동성의 힘으로 시장 하락을 막은 겁니다. 어쨌든 이런 동상이몽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콜옵션을 파는 기관들은 오후 12시 53분에 풋옵션을 롤링 다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이 현물 매도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오전 장 내내 행사가 425의 양 옵션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고 옵션을 팔아놔서 굳이 시장을 위로도 아래로도 보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 현물 매도가 역대급으로 진행된다면 행사 가격을 하나 낮춰야 해서 이 하방을 방어하는 롤링 다운을 해서 델타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어제 제가 영상에서 콜 422의 미결제 약정이 지나치게 낮아서 요 행사 가격이 미결제 약정이 증가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봤는데 오전에 얼마 증가하지 않았어요. 콜 422.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오후 들어서는 이 콜 422가 집중적으로 미결이 늘어나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기관들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래로. 그리고 풋 425, 427, 430 이런 내가격 풋옵션들은 미결제 약정이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들을 사면서 아래쪽 그 풋옵션을 매도하는 롤링 다운 해지를 한 거예요. 이렇게 기관이 아래쪽을 열어주자 만기일 장중 추세 추종 매매자들이 선물 매도를 따라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풋옵션은 조금씩 시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오후 2시 45분까지 선형적인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재밌는 현상이 일어났어요. 바로 삼성전자 77,000원을 합성 선물로 깨는 일이었죠. 이 8월 5일 시황을 보시면 삼성전자 83,000원을 위로 돌파시킬 때 선물이 손절매로 시장이 83,000원을 돌파할 거라는 거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좀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 오늘은 만기일이니까 이 선물 대신 합성 선물로 77,000원이 일시적으로 깨지게 됩니다. 이렇듯 시장은 거래 상대방에 따라서 특정 레벨이 돌파되거나 붕괴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걸 유발시키는 쪽이 파생시장이 손절매에서 유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이 파생시장에서 뭐 거래 대금 자체, 그러니까 거래하는 그런 양이 적다고 하지만 그 명목 가치는 굉장히 큽니다.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레버리지가 큰 그런 거래가 나올 때 손절매가 누가 받아줘야 되는데 더 이상 받아주지 않는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아줄 것은 현물과 연계된 차익거래만 남게 되죠. 그래서 그 차익거래가 결국에는 시장이 바닥과 꼭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렇게 콜 매수자들이 마지막 손절매가 나오고 또 풋옵션 매도자들이 손절매가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77,000원을 일시적으로 깬 다음 시장은 강력한 반등이 나오게 됩니다. 오후 2시 45분부터 3시 5분까지 20분 남짓한 상황에서 이 콜옵션이 더블을 달려버리게 되는데 이는 마지막 차익거래가 발생하고 나서는 옵션 시장에서 매도 공급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선물도 바닥에서 1.5포인트가량 상승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폭등으로 따라갈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일시적인 상황이었고 그래서 현물 마감은 425가 아닌 422포인트에서 끝날 가능성이 컸습니다. 왜냐하면 425포인트로 끝나려고 하면 422 콜옵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환매가 나와야 되는데 환매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시효과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등을 거의 못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을 이렇게 받쳐 올려서 422.5포인트로 피닝으로 시장을 마감시켰습니다. 참 어제 보면 이른바 전략 매매, 양매도라고도 하기도 이런 옵션을 섞어서 매도한 거래가 좋은 전략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개인들에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관은 오늘 마감 때 이 프로그램 매수 청산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다고 그런 것을 다 알고 있었고요. 콜옵션 프리미엄을 비싸게 받고 팔면 위로는 어디로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현물 매도의 규모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풋옵션을 어느 시점에서 롤링 다운할 것인지, 이런 그 시장을 다 들여보다 보는 상황에서 전략을 짜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단순 양매도를 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시장을 종합해서 분석할 수 있고 또 물량으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다면 전략 매매는 되게 좋은 거래가 되겠지만, 개인들은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개인들이 만기일에 옵션 매매를 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사실 궁금한 것은 이렇게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렇게 떨어졌는데 우리 시장 또 떨어지겠냐, 이것이죠. 이 부분은 이따가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장 초반에 잠깐 헤매는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은 신속하게 델타를 위로 키우면서 상승을 했는데요. 그동안 유럽 증시 변동성 감소분 대비 독일은 생각보다 상승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한 주의 마감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 매도도 강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의 상승의 그 가속도가 붙은 것은 전적으로 변동성 매도, 걔네들이 이제 그 변동성 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지수를 이제 더 강하게 매수를 했다, 그렇게 보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어느 이슈가 없었어요. 지금 보면 유럽 증시 변동성 선물이 8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음봉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음봉으로 간다는 얘기는 옵션 매수자들이 계속 손절을 한다는 얘기인데, 이 손절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가속도가 붙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아주 강하게 불어졌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지표가 없었고요. 또 미국 세션 오픈 전에 미국의 PPI 발표 있었거든요. 예상치를 조금 넘는 수준이 발표됐는데 시장은 반응 안 했어요. 사실 PPI 증가를 이 CPI 증가가 못 따라가는 게 큰 문제죠. 근데 뭐 지금은 전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업 마진에 문제가 생긴 건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어제는 이 경제 지표가 시장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뭐 아시아 세션 후반에는 또 구리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리스크 온을 반영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커머디티는 전반적으로 미국 세션 들어서 힘을 잃었습니다. 구리는 이익 실현성 매도가 상승을 계속 제한했고요. 또 기름도 의미 없는 이익 실현이 나오는 등 전반적으로 시장이 재미없는 하루였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오지달러가 상승폭을 죄다 반납하는 등 뚜렷한 방향성이 없었고요. 또 채권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 시장을 한 줄로 요약하면 증시만 강했다, 그리고 나머지는 별 볼 일 없었는데, 증시가 강한 이유는 변동성이 계속 감소를 하다 보면 방향성이 위로 정해지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가속도가 붙었다, 요 정도로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실 유럽 세션은 정말 할 얘기가 없어요.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시장은 개장 전에 나름 보합권에 출발을 했어요. 근데 장 시작 후 나스닥이 또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다른 종목들이 빠진 게 아니라 마이크론이 무려 7%를 밀렸어요. 어제 그 장 마감 때 애프터하우스에서 마이너스 2% 빠져서 우리 시장 그 반도체 주식에 영향을 좀 줬죠. 오늘 개장 후 마이너스 7%가 밀렸어요. 그리고 반등을 전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스닥 지수가 장 초반 급락 이후 중요한 이평선인 21선에서 바닥다지기를 시도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동안 쉬었던 빅테크 주식들, 특히 애플이 강한 반등을 하면서 다시 기어 올라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애플이 2% 상승하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 상승하지 않았다면 시장은 아주 제법 크게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시장이 상승한 이유를 굳이 들자면 어제도 미국에서 변동성 매도가 아주 극심하게 나왔습니다. 어제 시장의 실질 변동성은 6포인트대, 그러니까 아주 그냥 역대급으로 낮은 수준이었는데 일주일도 안 남은 변동성 선물은 16포인트예요. 그냥 아주 역대급으로 고평가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 선물을 매도하고, 그러니까 양옵션 매도하는 거죠. 그리고 받은 프리미엄으로 주식이 밀릴 때마다 매수해도 받은 프리미엄만큼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견딘 폭이 상당히 큰 거죠. 그러니 시장이 빠질 리가 있나요? 그렇게 나스닥 지수가 바닥을 확인하자 아주 강하게 튀어올라 버렸고요. S&P 지수는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합니다. 변동성 만기가 정말 코앞으로 다가와서 이제부터는 변동성 선물 하락이 좀 심각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요.
시장의 실제 변동성과 이 변동성 선물 간의 괴리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어제부터 변동성 하락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요. 미국도 이제 가속도가 붙기 시작해서 내일은 시장이 별일 없이 상승해서 또 신고가를 갱신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이러다가 다음 주에 슈팅을 주고 대박 하락을 하면서 변동성을 살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명백히 보이는 것은 계속되는 변동성 매도입니다. 전반적으로 어제의 시장은 변동성 매도가 만들어낸 인덱스 매수가 시장을 견인해서 특별한 강세 종목은 없었는데요.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은 종목, 코인베이스, 로빈후드 이런 종목은 세게 얻어맞으면서 시장이 성격을 반영하였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우리 시장 과연 언제 상승할 것인가,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제 사도 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결론을 이야기하자면 저는 사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 개별 종목을 선택하는 것은 해당 종목이 인덱스 대비 아웃퍼폼할 것을 고려해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코스피 200 지수를 선물을 사거나 아니면 ETF, 코덱스 200 ETF를 사는 것보다 주식을 사는 게 더 유리해야만 주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 종목은 무슨 이슈가 됐던 마켓 언더퍼폼 중이군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 대비 지금 시장보다 더 많이 빠지고 있어요. 자, 그런 게 이제 CLSA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게 이제 매도세를 촉발했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하우스에서 반박하는 리포트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반등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하나를 노리고 지금 먼저 매수가 드는 것은 좀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도 데드캣 바운스로 봐야 됩니다. 이 모멘텀이 있어서 해당 종목이 시장을 쫙 견인하는 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이슈는 새로 코스피 200 바스켓에 들어가려고 대기하고 있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너무 큽니다. 바로 카카오뱅크죠. 이게 9월 9일에 특례 편입이 될, 코스피 200에 특례 편입이 될 계획인데, 그거를 하려면 시총 상위 종목들을 바스켓으로 떨어내야 돼요, 미리. 근데 마침 CLSA 리포트가 나와서 해당 종목을 좀 더 공격적으로 비워낼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수급도 꼬여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개인 단타가 엄청 많이 붙었거든요. 개인이 물타기 매수가. 근데 이게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면 물타기 매수를 견디기 힘든다는 것은 올라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내놓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윗꼬리가 계속 달리겠죠? 그래서 저는 두 종목에 대해서 마켓 언더퍼폼 계속될 거라고 보고 매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코스피 200 바스켓 내에 두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들이 고평가 문제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이 고평가가 계속될 경우 선물 베이시스가 커도 매수 차익 거래가 안 들어와요.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올 가장 이상적인 조건은 이 현물은 변동성이 죽어서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투기적으로 강하게 매수할 경우 프로그램 차익 매수가 들어오고 현물이 상승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근데 지금은 선물의 매도 공급이 생각보다 약한 상황에서 현물, 그러니까 1, 2등 종목에 과도한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매도가 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물이 외견상으로는 시가총액 1등, 2등 종목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어서 현물 바스켓이 좀 저평가되어 있고, 선물은 고평가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제 베이시스는 당연히 좋게 나오죠. 근데 실제로는 나머지 종목들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집행하기에 리스크가 큽니다. 그러면 지금이 베이시스 강세는 시장을 강세로 유도하는 그런 게 아니라 착시 현상을 주는 베이시스 강세라는 겁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른바 데드캣 바운스가 나와서 두 종목이 반등이 세게 나왔을 때 바스켓 내 강세가 역전이 되죠. 그러니까 두 종목이 빠르게 튀면서 현물 고평가가 나오고 선물은 저평가가 되는데, 근데 현물은 애당초 나머지 종목들이 계속 고평가했던 겁니다. 그리고 1, 2등 종목도 강하게 반등이 나서 고평가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와요. 당연히 시장은 악순환에 빠지게 돼서 올라올 수가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장은 어제 옵션 만기를 맞이해서 8월물 옵션을 어떻게든 422.5로 피닝을 시키면서 9월물 풋옵션을 완전 저평가 상태로 마감을 시켰어요. 사실 이게 우리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시아 증시, 특히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가 요 며칠 동안 함께 밀리고 있는데 글로벌 변동성은 하락을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물 옵션이 저평가로 끝난 거는 그래요, 이해는 가요.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이 마이너스 7%가 밀리고 전혀 반등을 하지 못하고 마감했어요. 제가 개별 종목을 깊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코로나 시대의 과잉 재고 축적이 만들어낸 현상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게 저는 산업 전반으로 번져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신호탄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제 미국 세션 계속 상승할 때 야간 선물은 제법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어요. 따라서 이런 상황이라면 금요일 양옵션은 무조건 저평가 출발을 하게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콜옵션 매도도 그렇지만 풋옵션 매도는 특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시초가부터 풋옵션이 크게 뜨면서 변동성이 크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런데 왜 콜옵션 매도도 하지 말라냐고 하면 변동성 자체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장이 쫙 빠졌다가 또 만약에 또 급반등을 하는 경우에 일시적으로 콜옵션 매도는 큰 평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또 급반등했다 다시 내려간다 하더라도 당연히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으니까 변동성 레벨 자체가 점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옵션 매도는 콜이고 풋이고 모두 금지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한국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수를 권하지 않으며 우리 시장도 변동성이 충분히 살아날 때까지는 옵션 매도 금지입니다. 지수는 하락으로 크게 열려있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입니다. 그런데 아시아 증시 분위기가 해외 시장으로도 결국에는 전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어제까지만 해도 변동성 계속 죽였는데 제가 시장에 꼭지를 맞출 수는 없죠. 먼저 숏 포지션을 잡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미국 지수 매매는 저는 이번 주까지는 계속 참고 기다릴 것입니다. 어차피 다음 주 수요일이 변동성 만기라 그때 이후로 시장을 봐도 괜찮기 때문이죠. 자, 금요일 하루 남았는데 아무쪼록 시장 대응 잘 하시길 바라고요. 리스크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